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알콩달콩 콩파TV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기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프로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렉처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좀 알실만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새로운 또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또한 무엇이냐 하면 혈액투석과 관련된 관리 는 물론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관리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실천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이렇게 평생 동안 잘 유지되어서 그리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콩팥과 콩팥병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콩팥의 기능 구조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콩팥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콩팥과 콩팥병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1회차에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혈액투석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이 혈액투석은요, 혈액투석과 관련된 이 관리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동정맥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근체중 관리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담 간호사인 김지혜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치료 및 투약 그리고 검사 결과 이해 이 부분은 강순우 교수님께서 담당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식이요법입니다. 식이는 이 식이는 물론이고 또 이 수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영양제 뭘 먹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이요법은 제가 담당을 할 것이고요. 운동과 일상생활 관리 해서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전담 간호사 김재 선생님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증 예방과 관리 다양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또 발견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관리 부분 또 제가 이거는 담당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심리 사회적 대처는 몇 개의 부분은 나눠서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심리 상담 전문가이신 박상미 교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정확하게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실천으로 옮겨져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간은 콩팥과 콩팥병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콩팥의 구조,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의 원인, 증상, 치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여러분이 콩팥의 구조 기능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동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하나하나 그 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장이죠. 콩팥입니다. 콩팥은요, 복강 중에서 앞쪽보다는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양쪽에 위치하고 있죠. 콩팥의 기능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혈액이 들어와서 그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수분과 체내에 있는 수분 전해질 같은 것들도 여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칼슘 흡수를 도와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서 빈혈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콩팥이 하고 있죠. 자, 이 콩팥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 모양으로 이런 신잔들이 있습니다. 신잔들이 있고요. 또 이런 몇 개의 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개의 그 구조적으로 엽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혈관들이 많이 와 있죠. 동맥, 정맥이 다 와 있고요. 자, 요거 안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콩팥에 다니는 네프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네프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공 같은 것이 있죠. 공 같은 거. 네, 이게 바로 보호막 주머니고, 요 안에 뭐가 막 얽혀져 있죠. 이게 혈관 덩어리입니다. 모세혈관 덩어리. 모세혈관 뭉치인데요. 여기에서 큰 혈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막 걸러내 가지고 다시 작은 혈관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또 큰 관이 있어서 나가죠. 예, 요거는 소변으로 나가는 관이고요. 예, 한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큰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작은 혈관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관으로 나가기도 하죠. 다른 관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소변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굵은 혈관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가는 혈관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이제 혈액에 걸러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그 콩팥에는요, 네프론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프론은 바로 여기 아까 보호막 주머니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사구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관이 있죠.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뇨관. 그래서 사구체와 세뇨관, 이 두 가지가 기능을 해서 우리가 소변을 만들어내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주 많은 관들이 있죠. 이렇게 길게 쭉 가서 이런 관들이 있죠. 예, 이런 관들이 세뇨관이고요. 또 그 세뇨관 주변에 다 혈관들이 막 와 있죠. 예, 공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보호막 주머니고, 보호막 주머니 안에 사구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콩팥의 구조입니다. 자, 콩팥의 구조는요. 자, 콩팥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콩팥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콩팥은요. 자, 이렇게 먼저 콩팥이 있으면, 자, 콩팥에서 이렇게 소변을 다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소변이 만들어내지만 여기 요 밑에 노란 줄이 있죠. 자, 실제로 노란 줄은 아니지만 여기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변을 모아서 내려오는 요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소변을 여기 방광에다가 모으죠. 방광에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요도를 통해서 예, 소변이 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팥, 그다음 요관, 방광, 요도, 이 네 가지가 콩팥과 관련되어 있는 이 비뇨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콩팥에는 보니까 이렇게 뭐가 큰 것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빨간 게 바로 정맥입니다. 동맥입니다. 대동맥이 되겠고요. 그다음 파란색이 정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혈관을 우리 몸에서 혈액에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20% 정도가 바로 이 신장 콩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콩팥에서 소변을 걸러내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척추의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 양쪽에 그 위치는 이렇게 요 흉추 있죠. 자, 흉추 12번, 흉추 끝입니다. 흉추 12번과 그리고 요추 3번 그 사이쯤에 이게 이제 이 콩팥이 있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콩팥이 있는데요. 자, 콩팥은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다 그죠. 자, 여기를 오른쪽이라고 하고요. 환자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왼쪽이거든요. 왼쪽인데요. 오른쪽이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왼쪽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이, 왜냐하면 오른쪽에 바로 위에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조금 더 밑에 있고 왼쪽이 조금 더 위에 있는데요. 자, 요 길이가요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요 한 11cm쯤 됩니다. 11cm 되는데 보통 한 9에서 한 12cm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두께는 한 2.5cm 좀 돼요. 무게는 한 150g입니다. 두 개 양쪽이니까 300g쯤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자신의 요 주먹 크기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양이 강낭콩처럼 생겼다고 봅니다.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근데 색깔은 어떠냐 하면은 색깔은 약간 붉은 갈색이에요. 그래서 젓갈색이라고 합니다. 젓갈색이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 팥 색깔 있죠. 팥 색깔, 팥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보통 콩팥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학설이 가장 유력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강낭콩 모양의 젓갈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가 이렇게 크기가 자기 주먹만 한데 15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쪽 다 더하면은 300g이 되겠죠. 300g이 되는데요. 우리 몸무게의 한 0.5% 밖에 안 돼요. 이게 0.5% 밖에 안 되는데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20% 가까이가 다 이쪽으로 옵니다. 콩팥으로 여과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오는 혈액이 하루에 1800리터가 돼요. 1800리터. 그럼 여러분은 2리터짜리 병 900개가 되겠죠. 900개에 해당되는 혈액이 이 콩팥으로 옵니다. 그만큼 많은 혈액이 오는데요. 그것을 걸러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혈액이 와서 걸러내는데요. 그럼 이 걸러낸 것을 여과액이라 합니다. 여과액. 자, 여과액은 1분에 말입니다. 1분에 여과액이 한 콩팥에 60ml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한쪽 더 있으니까 60ml에서 120ml 1분에 120ml씩 여과를 해냅니다. 혈액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여과하는 용액이 한 120ml쯤 돼요. 그럼 120ml가 다 소변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한 99%는 다 재흡수가 돼요. 나머지 1%만 여기 소변으로 만들어져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1%니까 120ml의 1%면 한 1.2ml 밖에 안 되겠죠. 약 1ml라고 칩시다. 1분에 1ml 정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하루는 몇 분이냐면 분으로 치면 1440분이니까 그러면은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것은 1440ml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약 1.5리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페트병의 4분의 3 정도를 하루에 소변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우리 신장이에요. 우리 콩팥이요. 자, 콩팥은 혈액이 들어오면 다 여과를 한다. 그걸 여과액이라고 하는데 여과액은 1분에 한 120ml씩 만들어낸다. 1.5리터 120ml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소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만 소변으로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거는 한 1.5리터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구조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콩팥의 껍질 부분을 보통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속 부분은 수질이라고 합니다. 수질은 몇 개의 엽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신배 해가지고 신잔이라고도 하는데요.
잠배자 써가지고요, 술자 모양으로, 이렇게 술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배라고 하고요. 소변이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소변을 모으는 부분요, 요관으로 가기까지 모으는 이 부분을 신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을 다 만들어내면 신우를 통해서 이제 요관으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방광이 나오고, 방광에서 소변이 한 400에서 한 500cc 정도 차면은 소변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 거죠. 그때 요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이 다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신우로 모아져서 요관으로 쭉 내려와서 방광이죠. 방광에서 이제 쭉 모아가지고 400 내지 500cc가 되면 소변 보고 싶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것이죠. 자, 이제 콩팥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콩팥의 구조에서요. 자, 콩팥의 속 부분을 수질이라 그랬죠. 예, 우리말로는 속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인 그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콩팥의 기본적인 그 세포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은요,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죠. 예, 이런 네프론이 있는데요, 한쪽 콩팥에 100만 개가 있어요. 양쪽이니까 100만 개 하면 200만 개가 있습니다. 200만 일꾼들이 지금 소변을 걸러내고 있죠. 소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프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구체에다가, 그리고 세뇨관, 요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구체 염증이 생겨서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만성 심부전으로 되는 아주 중요한 질환이 되거든요. 사구체, 이게 실사자입니다. 실타래 할 때 실, 구는 둥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둥근 실타래다, 이런 뜻이에요. 실이라는 건 진짜 실이 아니라 뭐냐면 모세혈관 뭉치라는 뜻이에요. 실핏줄이란 말이죠. 실핏줄이 막 이렇게 공처럼 뭉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구체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혈액이 여기서 쭉 들어옵니다. 실타래처럼 막 그 실핏줄들이 막 뭉치로 몰려 있습니다. 덩어리로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 거치면서 혈액을 걸러내요. 걸러내서 이제 다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 보면 노랗게 되어 있죠. 이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무조건 소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과액이 쫙 나와서 이렇게 돌죠. 이게 세뇨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구치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세뇨관이에요. 이게 다 세뇨관인데요. 여기서 걸러는 이 여과액의 99%는 다시 흡수되고 1%만 소변이 되는 겁니다. 1분에 약 한 1ml 정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사구치에서 일단 걸러지는 액은 120ml가 걸러집니다. 99% 재흡수되죠. 그래서 1%만 남는 게 1ml 되어서 하루 동안에는 1.5L 말씀을 드렸죠. 사구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보만 주머니라고 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요 실타래처럼 사구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콩팥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거죠. 혈액이 들어와서 걸러지죠. 그래서 노폐물을 일단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분 조절을 합니다. 몸 안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 수분에 항상 이렇게 들어있는 또 그 입자가 있는데요. 그게 전기를 좀 띄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수분 이야기하면 반드시 전해질이 따라 들어갑니다. 예, 수분 안에 전해질이 입자가 녹아 있으니까요. 전해질이라 하면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은 칼륨이 있고요. 칼슘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인이 섭취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인약 드시죠. 그다음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질입니다. 이런 미세한 입자들이 조금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이 확 달라지거든요.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분 전해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콩팥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뼈를 조절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뼈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죠? 네, 칼슘이지 않습니까? 이 칼슘이 우리 이 뼈에 갖다 붙으려면은, 뼈에 잘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인데 요 비타민 D를 잘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소를
바로 콩팥이 분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뼈가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소가 나와서 칼슘을 뼈에 잘 부착되게 만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혈구를 생성해줘요. 피가 빨간색인 것이 바로 적혈구 때문에 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그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 생성을 바로 콩팥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혈구를 생성을 촉진해서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압도 조절해줘요.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콩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은 크게 5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콩팥의 기능을, 내 콩팥의 기능을 어느 정도 되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나 하면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구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구체 실뭉턱이라 그랬죠. 실뭉치, 실뭉치라 그랬죠. 그 실이라는 것은 바로 실핏줄, 실핏줄 뭉치인데 그쪽에서 다 막 걸른단 말이죠. 미세한 그 노폐물들 다 걸러낸단 말이죠. 자, 1분 동안에 걸러내는 게 양쪽 콩팥에서 얼마나 된다 그랬죠? 120ml 걸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여과되는 혈액량 기준을 보시면 내가 몇 밀리리터가 나오는지를 보면 아, 내 콩팥 기능이 정상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 수치는요 보통 90에서 한 200까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120인데요 요 범위 안에 들죠. 그래서 90에서 200ml까지는 정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이다 하면은 60ml 이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ml 바로 절반이 되죠.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되면은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정상인데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계속 진행 정도를 이제 평가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감소되긴 했으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3단계부터 3단계에 오면은 60이 안 되는데 30에서 65 사이가 되면 3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도 하시면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하고 아주 정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도 안 됩니다. 15에서 30 미만, 이때는 고도로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서 이때는 이제 신대체요법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도 안 되는 단계다. 이때 요독성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대체요법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식을 할 대상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혈액투석을 하시죠. 정리하면은 1단계는 90 이상 돼서 정상이고요. 2단계는 사구체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자, 3단계가 이렇게 30에서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단계다. 그죠? 4단계가 되면은 15에서 30 미만이라서 이거는 많이 기능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15도 안 되는 단계, 마지막 5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콩팥병 5단계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주로 이식 아니면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콩팥병의 원인은 3대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당뇨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실뭉치,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구체 신염. 이 세 가지가 바로 콩팥병의 3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요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밖에 요인으로는 요로에 결석이 생겨서 폐색이 됐어요. 폐색이 됐다든지 뭐 낭동이 생겼다든지, 자, 이런 경우입니다. 또 이런 감염 이런 생겼다든지요. 콩팥에 감염이 생겼다든지, 또는 유전적으로 이런 다낭성 신질환, 이런 무릎 같은 것이 막 생겨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들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요 3대 원인,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상 콩팥이 있고요. 말기에 있는 콩팥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정상은요, 이렇게 전신세약, 막 온몸이 막 기운이 쭉 빠지죠. 많이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피로합니다. 그죠? 시간이 급하게 지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놓치기 쉽다. 그죠? 예. 그래서 전신세약.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많이 없죠. 이제 입맛이 없어서 막 미식거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신 부종도 막 옵니다. 그죠? 자, 부종도 오는데, 이렇게 해서 어심구토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잘 못 걸러내니까 요소 같은 게 막 쌓여가지고 요독으로 나타나죠. 네, 요독증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혈압 증세도 막 나타나고요. 네, 몸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뭐 숨쉬기도 쉽지 않고요. 머리 많이 아프고, 이렇게 소변 횟수의 변화도 생기고, 졸리거나 설사, 성욕 감퇴 이런 증상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콩팥병이 있으면은 콩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어렵다, 그죠? 자,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이 콩팥의 기능을 이제 최대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콩팥이 더 이상 기능을 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먹는 평상시의 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식이와 수분 조절 중요하죠. 식이하고 수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콩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 음식이나 드신다든지 수분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치료 약물들을 함께 드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전해질이 많아지면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인이 많으면 인약, 칼륨이 많아지면 칼륨약, 이런 것들을 함께 드셔줘야 되겠죠. 그리고 콩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복막투석을 한다든지, 콩팥 이식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환자들이 대부분 혈액투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투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혈액투석 관리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콩팥의 구조와 기능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콩팥병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 여러 가지 정상, 또 치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